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선시대 최고의 지혜를 현대의 고민에 적용하는 채널, 정약용의 인생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고민에 빠져 계실 그 주제, 바로 퇴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범한 조언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의 가장 현실적이고 냉철했던 학자, 정약용 선생이 만약 지금 시대에 살아있다면 퇴사로 고민하는 당신에게 어떤 말을 해줬을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출근길이 유난히 무겁지 않으셨습니까? 지하철을 타면서도, 퇴사 건물 앞에 서면서도 한숨부터 나오지 않으셨나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스쳐 지나가지만 막상 퇴사를 진지하게 생각하면 더 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다음 직장은 있을까?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이력서에 빈 기간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결국 오늘도 책상 앞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조선 최고의 현실주의자이자 실학의 대가였던 정약용 선생이 지금 당신 앞에 앉아있다면 그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요? 그는 단순히 참으라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고 무조건 그만두라고 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자리를 버리기 전에 먼저 나의 쓰임을 살펴보았는가? 정약용 선생은 직업을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나 도망쳐야 할 감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자리에는 그 자리만의 의미가 있으며 문제는 자리 자체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배지에서도 책을 저술하고 백성들을 가르쳤던 그는 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그 환경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퇴사를 고민하게 될까요? 사실 대부분의 퇴사 고민은 일이 너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업무 강도가 과도한 경우도 있겠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첫째,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상사는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고 실수하면 크게 질책하고 성과는 다른 사람이 가져갑니다. 내가 여기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출근길은 고통이 됩니다. 둘째, 성장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입니다. 입사 첫 해와 지금이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도 없고 이력서에 쓸 만한 경험도 쌓이지 않습니다. 시간만 흘러가고 나이만 먹어가는데 내 실력은 그대로인 것 같을 때 미래가 불안해집니다. 셋째, 내가 소모품이 된 것 같을 때입니다. 회사는 나를 한 명의 인격체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저 업무를 처리하는 도구로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프면 눈치 보이고 휴가 쓰기도 어렵고 개인적인 사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나는 점점 내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상황을 쓰임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이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라고 느낄 때 의미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 쓰임이 사라졌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깊은 좌절과 공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약용 선생이라면 퇴사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을 제시했을까요? 그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세 가지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지금 이곳에서 나는 배우고 있는가? 정약용은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배지라는 최악의 환경에서도 오히려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농사짓는 법, 백성들의 삶, 지역의 풍습,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배움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배움이 완전히 멈춘 자리는 언젠가 반드시 떠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배울 것이 남아있다면 떠날 이유는 충분하지 않다. 지금 여러분의 직장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배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면 배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태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배움의 기회가 전혀 없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먼저 배우기를 포기한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 떠날 준비가 아닌 버틸 이유는 있는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약용은 참음을 미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음은 미덕이 아니라 전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작정 참고 버티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하지만 목적이 있는 버팀, 전략적인 버팀은 미래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회사가 힘들지만 여기서 경력 2년을 더 채우면 이직 시장에서 내 가치가 확실히 올라간다. 이것은 버틸 이유가 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끝나면 내 포트폴리오에 결정적인 한 줄이 추가된다. 이것도 버틸 이유가 됩니다. 지금 상사는 최악이지만 내년에 그 사람이 전보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도 버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다른 곳도 비슷할 것 같아서 나이 때문에 이직이 무서워서 버티고 있다면 이것은 버틸 이유가 아니라 도망가지 못하는 이유일 뿐입니다. 정약용은 명확한 목적 없이 그저 흘러가듯 사는 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조차 매일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에게 하루하루는 그저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다음 자리는 도망이 아닌 선택인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화가 나서 지쳐서 상사와 싸워서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마음으로 충동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난 사람들은 대부분 다음 직장에서도 비슷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않고 단지 장소만 바꿨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자리를 옮길 때는 마음이 먼저 서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내가 왜 떠나는지, 다음 자리에서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도망치듯 떠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이 퇴사를 고민하는 당신에게 해줄 진짜 조언은 이것입니다. 떠나라. 하지만 분노로 떠나지 말고 준비로 떠나라. 떠남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떠남은 같은 고통을 다른 장소에서 반복할 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를 떠날 때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만날 사람들, 그곳에서 해야 할 일, 가져가야 할 책들을 미리 계획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 상황을 자신의 학문을 더 깊이 있게 만들 기회로 준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가장 위대한 저술들은 모두 유배지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사를 결심했다면 그냥 사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력서는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되어 있습니까? 이직 시장은 조사해봤습니까? 내가 원하는 직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면접에서 이직 사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최소 몇 개월치 생활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런 준비 없이 떠나면 불안감이 더 커지고 결국 급하게 아무 곳이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약용 선생이 강조했을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대충 일하면 레퍼런스가 나빠지고 평판이 나빠지고 결국 이직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떠나기로 결심했어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 좋은 추천서를 받을 수 있고 인맥도 유지되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떳떳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나기 전까지 단 하루도 게으르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풀려날지 안 풀려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매일 공부하고 글을 쓰고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그가 유배에서 풀려났을 때 조정에서는 그를 다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실력과 명성이 이미 너무 높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한 가지 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목민심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벼슬자리는 하늘이 주는 것이니 너무 집착하지 말라.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하라. 자리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직장은 평생 다닐 곳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그 직장에 있는 동안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는가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나쁜 직장에서도 좋은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고 좋은 직장에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은 부당한 상황에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았고 그 때문에 유배를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그럼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담담히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도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뒤에서 불평만 하는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세요. 그래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때는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당신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한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실사구시입니다. 실제 사실에서 진리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퇴사를 고민할 때도 이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막연한 불안이나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나의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종이를 꺼내서 두 칸으로 나눠보세요. 왼쪽에는 지금 회사에 남아야 할 이유를, 오른쪽에는 떠나야 할 이유를 적어보세요.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들을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는 안정적인 급여, 집에서 가까운 거리, 쌓이고 있는 경력, 좋은 동료들, 배울 수 있는 기술 같은 것들을 적습니다. 오른쪽에는 성장 기회 부족, 과도한 업무량, 불합리한 조직 문화, 낮은 급여 수준 같은 것들을 적습니다. 이제 이것을 보면서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어느 쪽이 더 무겁습니까? 그리고 각각의 항목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모든 결정을 이런 식으로 내렸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 분석을 통해서. 그는 심지어 자신이 유배에서 풀려날 가능성을 수학적으로 계산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예측은 아니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약용 선생이 퇴사를 고민하는 당신에게 해줄 가장 중요한 조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지금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든 퇴사를 하든 진짜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0년을 한 회사에 다녀도 10년치의 성장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1년치 경험을 10년 동안 반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사를 여러 번 옮겨도 매번 더 나은 곳으로 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계속 비슷한 문제를 반복합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명확한 방향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관직에 있을 때는 백성을 이롭게 하는 정책을 만들었고 유배지에 있을 때는
수학을 양성하고 학문을 완성했고,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는 자신의 지식을 책으로 남겨 후대에 전했습니다. 상황은 계속 바뀌었지만 그의 방향은 일관되었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학문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편하게 일하고 싶다는 것은 방향이 아니라 욕구입니다. 방향은 좀 더 구체적이고 의미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전문가가 되어서 작은 기업들의 성장을 돕고 싶다. 개발자로서 사람들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드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경영 전문가가 되어서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명확하면 지금 회사에 남을지 떠날지의 결정은 훨씬 쉬워집니다. 이 회사가 내 방향과 맞는가? 여기서 일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데려가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 힘들어도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결국 떠나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환경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최악의 환경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고, 최고의 환경에서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수 있다. 결국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와 방향성이다. 만약 지금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은 사표부터 쓰지 마세요. 대신 조용한 곳에 앉아서 자신에게 이 질문들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곳에서 배우고 있는가? 나에게 버틸 이유가 있는가? 아니면 그냥 도망가지 못하는 것인가? 다음 자리는 진짜 선택인가 아니면 도망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지금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다 보면 답이 보일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 퇴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 반대로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는 확신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것은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내린 결정이 될 것이고, 그런 결정은 후회를 남기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년에 이렇게 회고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유배 시절이었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시기도 유배 시절이었다. 왜냐하면 그때 나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에게 직장 생활이 유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도 언젠가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정약용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조선 최고의 지혜를 현대의 고민에 적용하는 정약용의 인생 말씀 채널의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도록 도와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약용 선생이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현대인들에게 해줄 조언을 준비했습니다. 직장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갈등, 후배 관리,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정약용이라면 어떻게 접근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나눠주세요. 지금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무엇이 가장 힘드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 영상의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와 함께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힘든 하루였다면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출근해야 한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장하고 있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정약용의 인생 말씀 채널이 여러분의 그 여정에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